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도 작은 마을 구석진 곳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38살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고향은 경남 함안군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인데 예전에는 한 50가구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노인네들만 10가구 남짓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워낙 산속이라 큰 동네까지 가려면 한참을 버스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고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가던지 매미 소리만 요란한 한여름 오후가 지금도 기억에 선하네. 진수야, 물 좀 길어오이라. 부엌에 항아리 비었다 아이가. 할매가 부르면 우리 동네 작은 샘으로 물 길러 가곤 했습니다. 그 샘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였는데 물이 얼마나 차갑고 맑은지 여름에도 수박 담가 놓으면 금방 시원해질 정도였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마을에서 가장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은 바로 삼봉이 이장님이었습니다. 전시 성을 가진 이장님은 저희 마을에서 꽤 많은 농지를 갖고 계셨고 까칠하고 무서운 성격 때문에 동네 어른들도 다들 조심했던 분이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딱 봐도 무서운 인상의 사람 얼굴 보고 말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삼봉이 영감 또 소 잃어버렸다고 동네 한바퀴 돌고 있다 아이가. 누가 저 영감 소 훔쳤는지 알면 와 끔찍할 끼고. 쉿! 조용히 해라. 저 영감쟁이 귀는 소 귀만큼 밝으니까 들릴라. 들리면 우리 집 앞에도 돌 던질 끼다. 저희 할매는 이장님 얘기만 나오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동네에서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삼봉이 이장님은 마을회관에서 누가 술 한 잔 걸치고 크게 떠들기라도 하면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 어른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카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장님을 뒤에서 산골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삼봉이가 자기 농사 지은 것 아니면 남이 농사 지은 것도 허가 없이 손대면 그냥 두들겨 패뿐다 아이가. 지난해 최신의 막내가 이장님 감 몇 개 따먹다가 걸려가 맞고 와 눈물바다였다 카대. 이장님은 유독 아이들한테 더 무서웠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는지. 동네에서 놀다가 이장님만 보이면 저는 벌벌 떨고 도망치곤 했습니다. 야, 김진수. 니 또 남의 밭에서 뭐하고 있노? 오늘은 또 뭐 훔쳐먹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얼른 집에 가거라, 이 잡거사.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장님이 심하게 혼을 내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봉이 이장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일찍 돌아가셔서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젊었을 때 큰 도시에서 살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산골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투도 살짝 다른 데가 있었고 집에는 도시에서 볼 법한 책들도 많았다 하더군요. 삼봉이 서재에 책이 와 그래 많노. 저 촌 구석에서 책을 와 그리 읽나 싶어서 한번 훔쳐봤다가 엄청 맞았다 안카나. 쯧쯧. 그래서 니는 동네에서 제일 먼저 대머리가 됐제. 남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된다 안카나. 이렇게 무섭고 괴팍했던 이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전화였습니다. 아이고 진수야. 삼봉이 영감 죽었다 안카나.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길래 아침에 집에 가봤더니 방에서 숨져 있더란다. 돌아가신 지 하루는 지났는갑대. 동네 어르신들은 삼봉이 이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이제야 우리 동네 평화가 왔다. 삼봉이 없으면 우리도 마음 편히 농사 짓고 살 수 있겠다.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죽었는데. 맞다, 맞다. 근데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저 영감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장님 장례식이 끝나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장님의 상속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 누가 그 많은 농지와 재산을 물려받는지가 마을의 큰 화제였습니다. 아직까지 유언장도 안 나오고 친척도 없는 기라매. 경상도 끝자락 여 시골 구석까지 찾아올 친척이 어딨노? 이래 되면 무주공산 아이가 국가에 다 귀속된다 안 카더나. 그래도 아깝다 아이가. 삼봉이 땅이 우리 동네에서만 해도 몇 마지기고 옆 동네에도 있고 돈으로 치면 5억은 훌쩍 넘을 긴데 그 돈 가지고 마을 회관 새로 짓고 노인정도 만들고 에휴 국가에 다 가게 생겼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통화도 거의 없던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혹시 김진수 씨십니까? 저는 하만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박상철입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전삼봉 이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봉이 이장님과 저는 아무 관계도 없었거든요. 그저 어릴 때 우리 동네 무서운 이장님이었을 뿐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그냥 어릴 때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장님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삼봉 씨가 남기신 문서에 김진수 씨 이름이 유일한 상속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좀 내려오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삼봉이 이장님의 상속자라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일단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 가는 길은 참 멀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또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거의 하루가 다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어릴 적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던 터라 마을이 더 쇠락해 있었습니다. 집들은 더 낡았고 사람들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읍사무소에 도착하니 공무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 이게 전삼봉 씨가 남기신 유언장과 농지 문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문서를 보니 정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봉이 이장님의 전 재산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지 크기로만 따지면 5억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착오 아닙니까? 저는 이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요.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가 이장님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이고 도장과 서명이 모두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장님의 상속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뭐라고? 진수가 삼봉이 땅 다 물려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수가 멋이 특별한 게 있다는 거 아이가? 그래도 마을에서 대학 나온 애가 진수밖에 없잖아. 뭐라 카든 진수 복 터졌네. 5억이면 서울에 집도 사겠다. 저는 혼란스러워 이장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이제는 텅 비어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와, 이런데 살았노? 그래? 혼자 살아서 그런갑다. 집을 둘러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장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몇 벌의 낡은 옷과 함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삼봉이 이장님과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미자, 삼봉, 그리고 우리의 보물 197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미 숨이 턱에 차오른다. 너는 나를 그저 무서운 이장 영감으로만 기억하겠지만 사실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어머니 김미자는 내 하나뿐인 딸이었다.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러 갔지만 내 어머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근처에서 살기로 했다. 네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난 이장이 되어 몰래 내 성장을 지켜봤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여 다른 곳에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웠던 이장님이 제 외할아버지였다니요? 내가 내 앞에 나서지 못한 것은 내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내가 절대 너에게 외할아버지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이 마을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난 멀리서 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난 이 세상을 떠나려 한다.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네가 용서해주길 바란다. 내 외할아버지 전삼봉. 편지 아래에는 짧은 추신이 있었습니다. 내 방 마룻바닥 밑에 작은 함이 있다. 그 안에 내 어머니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거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개울가에서 장난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물에서 구해주었는데 제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니 삼봉이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구해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고 그 이후로 저더러 물 조심하라고 매번 무서운 얼굴로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이놈의 잡것, 물가에 또 와 놀고 있노? 빠져 죽을라고? 얼른 집에 가거라. 안 그러면 엉덩이 맞을 기다. 그때 이장님의 눈에서 보았던 것이 걱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의 또 다른 기억도 떠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이 갑자기 현관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매, 이 가방 누가 갖다 놨는겨? 글쎄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놓여 있더라. 누가 선물로 줬는갑네. 그 가방 덕분에 저는 중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장님이었을까요? 또 고등학교 땐 갑자기 학원비가 할머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수야, 누가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학원비랑 딱 맞는 돈이다. 누구지? 글쎄요, 아버지가 보내셨나? 난 아니라 캤는데. 아버지는 새 가정도 있고 해서 그럴 여력이 없다 하대. 그런 일들이 이제 모두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을 살펴보다가 한 판자가 다른 것보다 살짝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판자를 들어올리니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손목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제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어린 시절 몇 번 본 적 있는 그 글씨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976년 5월 10일. 오늘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아버지는 끝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한다. 어쩌면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1976년 8월 3일. 결국 집을 나왔다. 아버지의 완고함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78년 4월 15일. 오늘 우리 아들 진수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고 소중한 우리 아들.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언젠가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렇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가슴 아픈 기록이 나왔습니다. 1982년 9월 8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수는 아직 어리고 나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할까? 1982년 10월 5일. 오늘 아버지를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들 진수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다. 우리는 약속했다. 내가 떠난 후 진수를 잘 돌봐달라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진수의 외할아버지임을 절대 밝히지 않는 것. 그게 내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20일. 내 병이 많이 심해졌다. 의사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다. 진수를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다.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진수가 행복하길.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길.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 자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몇 장의 사진과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할매,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시나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 알 때가 됐지. 네 엄마는 삼봉이 영감님 딸이었다. 근데 삼봉이가 너무 완고해서 네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도망쳤다. 그게 바로 네 아버지고. 근데 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 떠나고 네 엄마도 병으로 일찍 가불었잖아. 삼봉이 영감은 처음에는 네를 받아들이기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네를 몰래 지켜봤다. 내가 말하면 안 된다 해서 네한테 말 못했다. 그럼 왜 외할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무섭게 했나에? 그래야 네가 마을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기다. 네가 삼봉이 외손자란 거 알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노? 그리 살다가 네 엄의 약속 지킨 거지. 삼봉이 이장님이 우리 집에도 도움 많이 주셨지? 그래, 네가 학교 다닐 때 학비도 몰래 대주고 네 대학 갈 때도 그 양반이 다 도와줬다. 근데 내한테 절대 진수한테 말하지 마락하고 당부를 했다. 네 엄마하고 한 약속 때문이라나. 절대 진수한테 말하지 말라. 어머니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거군요. 그 엄하고 무서운 이장님의 모습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 회관에 마을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삼봉이 이장님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저 혼자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장님과 함께 이 마을을 지켜오신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농지 중 절반은 마을 공동체 발전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5억 가치의 농지 중 절반이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작은 마을이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웃자면 좋노.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진수가 어릴 때부터 착했제. 동네 일도 잘 도와주고. 하이고, 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다 네 거다? 아닙니다. 저도 이 마을에서 자랐고 여러분들 덕분에 잘 크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을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삼봉이 이장님은 사실 제 외할아버지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쩐지 삼봉이 이장님이 저를 특별히 더 꾸짖고 또 몰래 더 챙겨주셨던 이유를 다들 알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삼봉이가 틀림없이 네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아이가. 그날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박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셨죠. 맞아. 네가 대학 간다고 했을 때도 누가 봤다 하는데 삼봉이가 혼자 웃고 있더란다. 최할머니도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삼봉이 영감 집에 네 대학 졸업 사진도 있더라. 내가 한번 우연히 들어갔을 때 봤는데 와 그런 사진이 있나 싶었다. 그래, 삼봉이가 네 엄에 닮았다고 맨날 혼자 중얼거렸다 안 카더나. 이장님은 겉으로는 무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진수야, 그래도 니는 복받은 놈이다.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니는 몰랐다니까. 김할배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외할아비 성질이 더럽기는 했어도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마을을 위해서도 참 많은 일을 했다 아이가. 홍수 때 제 방 무너지면 제일 먼저 달려오고 마을에 무슨 경조사 있어도 맨날 도움 줬잖아. 맞아. 나 같으면 내 딸이 도망친 남자의 자식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그리 챙겨줬을꼬? 삼봉이 그래도 참 대인배였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이장님의 모습이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같은 이장님이 아니라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진심을 숨겨야 했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장님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곳곳에 제 흔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는 제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이 보관된 서류철이 있었고 제 어린 시절 사진도 몇 장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보냈던 편지들도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인사드릴 때마다 이장님은 꼭 연락 자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끔 보내던 안부 편지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서글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외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셨던 이장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장님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장님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고 마치 큰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발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지 일부는 마을 공동 경작지로 만들고 일부는 팔아서 마을 회관과 노인정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의 집은 작은 마을 도서관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이 모아두신 많은 책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장님이 읽는 거 참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도서관 만들면 하늘에서 좋아하실 기다. 그래, 진수야. 좋은 생각이다. 책이라도 읽어야 우리 마을 애들이 니처럼 공부 잘하지 않겠나? 한 달 정도 고향에 머물면서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장님의 무덤을, 아니 제 외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벌써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잡초를 뽑고 제가 준비해간 소주 한 병을 따라 올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이제서야 왔네요. 어머니와의 약속 잘 지키셨어요. 저도 잘 자랐고요. 이젠 좀 편히 쉬세요. 제가 마을도 잘 지킬게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마치 이장님이 제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시골 밤하늘의 별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장님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면서 주말에는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금으로는 작은 문화센터를 만들어 도시 아이들이 시골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IT 회사에 다니며 배운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몇 가족이 귀농해서 정착했고 주말이면 도시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텅 비었던 집들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삼봉이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도 함께 계신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수야, 빨리 안 들어오나? 저녁 다 됐다? 할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저는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매. 지금 들어갑니다. 저는 집 앞에 심은 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이장님이 좋아하셨다는 배나무입니다. 아직 어린 나무지만 곧 크게 자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치 이장님이 제게 심어주신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처럼요. 제 이야기가 혹시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무서운 모습 뒤에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차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도요. 우리 마을에 오시면 이제는 삼봉이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외할아버지 집을 찾아주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별들은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한번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